여기서 대통령 방어권을 지켜라, 대통령의 인권도 보장해라라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검찰도 이를 의식하고 눈치라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세종시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인권위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나 지난번 무산되었던 회의 안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과 달라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청년들이요, 자발적으로 국가인권위 건물까지 가서 어떤 조직화된, 어떤 동원된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335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친 청년들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요, 지하부터 회의가 열리는 14층까지 지금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대요. 그러면서 전장현이나 민노총이나 공무원 노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 점거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평화적으로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인권위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온다, 당신들 뭐 때문에 국가기관의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막고 있대요. 아, 을지로 인권위에서 하나요? 스텔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보니까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어떤 뭐 조직 소속도 아니에요. 보니까 다 달라요. 나와 있는 청년들이. 거기 저와 함께 당 생활했던 후배들도 동생들도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335 그냥 주변의 친구들과 모인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서 14층 회의실을 사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전장현이나 민노총이 들어오는 것을 평화적으로 막아내고, 그 결과 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지키는 경비 측에서 인권위 관계자가 아니면 오늘 출입시키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구두 약속까지도 현장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뛰고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1차 인권위 회의 때는 민주노총과 전장현, 극좌 폭도들의 사무실 점거, 복도에 드러눕기 같은 행태에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권을 지키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박성중이니 하는 국회의원들이 몰려와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지키며 아침부터 대통령 인권을 지키기 위해 335 모여들었습니다.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세력에도 소속된 청년들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제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랑 방금 전까지 통화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제 후배들, 제 동생들도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상황은 위험하지 않니? 거기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모였니? 다 다르대요. 지하를 지키는 청년들이 다르고 14층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다르고 서로 모르는 청년들이래요. 그냥 335 한 3명, 5명, 10명씩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같은 마음의 2030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처음 보는 사이래요. 그리고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권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 다 보내준대요. 그런데 인권위 관계자가 아니라 전장현이나 민노총이나 인권위 회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만 청년들이 당신들 여기 왜 들어오냐, 오늘 인권위 회의해야 한다. 이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관들이나 그 건물 경비하시는 분들이 할 일을 청년들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 탄핵 국면에서 2030들이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4050이
20대, 30대 때 한번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굳어져서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지지에서 성향이 안 바뀌는 것처럼 지금의 2030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이 고초를 보면서 죽어도 민주당과 좌파들은 찍지 않겠다라고 각성한 세대가 됐거든요. 이 친구들은 40대, 50대 되어도 죽어도 민주당을 찍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낳은 정말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40대, 50대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좌파들에게, 민주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희생으로 2030 젊은이들이 반좌파, 반중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각성하면서 이제 드디어 40대, 50대 절대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맞서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인권위 회의가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을 지키라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강제력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권위의 결정 자체가. 그런데 유엔의 결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유엔에서 안보리나 또는 유엔 전체 회의에서 어떤 권고안 등이 나오잖아요. 북한 인권 결의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도 강제력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해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려는 척이라도 하게끔 그러한 어떤 권위가 수반되는 게 유엔의 결의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안도 여기서 대통령 방어권을 지켜라, 대통령의 인권도 보장해라라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공식적 국가기관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검찰도 이를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이 인권위의 결의안을 지키는 방향으로 눈치라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덕분에 2030 청년들 지금 약 400명, 500명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곳곳을 지하부터 꼼꼼하게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지켜주고 있는 덕분에 만약 대통령 방어권에 대한 인권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두 군데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무리한 변론을 잡아가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막 서두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부터라도 재판 기일을 일주일에 1회로 바꿔달라. 그리고 충분한 증인 신문 시간을 보장해달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재가 일정을 2월 8일까지, 이번 주까지 잡아놓고, 아니죠. 이번 주 이제 11일, 그리고 13일까지 잡아놓고, 추가적인 변론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의 증인신문만 마치고 변론을 빨리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온한 낌새도 보이잖아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이미 글렀어요, 여러분. 걔네 4명은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미 이재명의 충성스러운
이 애완견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재판관 4명이에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정영식, 조환창, 김영두, 김복형 4명의 재판관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아니 지금 인권위 결의안도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방어권 무시하면서 재판하는 거 아니냐. 변론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과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증거 증인 채택도 좀 더 해주고 재판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나머지 극자 재판관 4명을 상대로 압박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자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위에서 회의가 상정되고 통과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